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거래를 잘 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데일리 차트입니다. M자로 형성될 때 높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나긴 나요. 근데 하락이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때 그러면 과연 하락의 끝이 어딨냐? 그죠? 하락의 끝이 어딨냐? 이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진입을 하신 분들은 계속 스윙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지만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서 데이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아주 스캘핑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추세가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해서 추석이 끝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고 끝을 잡아내느냐, 그죠? 잡아내는다기보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문제겠죠. 끝을 인식할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럴 때는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CCI가 과매도권에서 들어갔다가 상승하는지 아닌지를 본다. 근데 과매도, 그러니까 끝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더라? RSI라고 그랬죠. RSI 수치를 20으로 쓴다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끝을 알려줄 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꺾였죠, 그죠? 그리고 CCI가 마이너스 100을 탈출을 아직 못했어요. 마이너스 100을 탈출하고 0으로 올라가지는 그런 상태 같으면 끝이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끝이 아니지만 저희 판단은 하락의 힘이 조금은 멈춰졌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락이 멈춰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힘이 많이 약해졌네, 그러면 상승 쪽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얘기가 M자로 되었을 때 이 고래 깊이만큼, 그죠? 고래 깊이만큼, 거리만큼, 아니면 그 금액만큼 하락으로 해질 개연성이 열려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그죠? 맞습니까? 이 M자의 끝이 요 폭만큼이겠죠? 요 폭만큼 어디쯤 될까요? 요쯤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끝이 어디였느냐? 대략 가격이 1.08 되죠. 08 되죠. 그러면 이 가격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상승할 개연성이 열려 있더라. 근데 그 끝이 다 왔어. 그럼 앞으로 상승할까? 그럼 몇 수로 진입할까, 몇 수로 진입할까,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데일리로 봤을 때는 많이 내려가서 꺾였다, 그렇다고 여기서 상승한다, 그건 아니지만 상승의 개연성도 조금은 열려가 있다. 그럼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데일리 차트를 볼까요?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데일리 차트에서는 스윙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락의 연속성을 계속 보내주느냐 안 보내주느냐, 하락의 연속성, 그것을 보여주는 것의 기준점이 S200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S200 위에서 캔들 움직이면 상승으로 보고, S200 아래에서 움직이면 하락으로 보고, 그러면 타이밍, 거래 시점을 어디서 잡느냐, 언제 들어가고 싶느냐, 이게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언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에 대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죠? 스톡스틱으로 본다 그랬죠. 스톡스틱. 물론 데일리 차트에서는 533을 쓰신다든가 그러하는 게
조금 적박할 수가 있고, 또 이런 1시간 차트에서는 조금은 긴 수치를 쓰는 게 좋겠죠. 브로케이를 팔로 잡으면 8시간, 1세션, 그죠? 슬로이 피리어드를 사로잡고, 빠른 피리어드도, 빠른 기간도 사로잡고, 그러면 조금 한 세션씩이니까, 반 세션씩이니까, 그죠? 반 세션씩이니까 적극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보조 지표들이 1시간에서는 S200의 아래에서 움직이면 하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위에서는 상승의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RSI가 200 이하이고, 그 캔들이 스톡에서 D80 이상의 과매수권으로 올라갔을 때 매도로 진입하고, 그 말이거든요. 자, 캔들이 200 위에 있고, 스톡에서 과매도권에서 올라갈 때 바이를 친다. 와, 그죠? 보조지표들이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준다든지, 하락을 이중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바이나 매도나 그렇게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락의 개연성은 열려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걸 봤을 때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나요? 추세를 이렇게 긋고 기다린다 그랬죠? 추세를 이렇게 하나 긋고 기다리거나, 하나 긋고 기다리거나, 하나 긋고 기다리거나, 또는, 이 프로디가 꺾였던 이 지점까지 기다려서 프로디가 내려가면은 하락으로 진입한다. 이게 통상적으로 스토키스틱 전략이었죠, 그죠?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펼치시면 도움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 짧게 스캐핑 하시는 분들은 또 많으시죠. 짧게 스캐핑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때, 그분들은 어떤 거래가 필요할까요? 그죠? 그분들은 어떤 거래가 필요할까요? 자, 그분들의 거래 스타일을 스케일평으로 하자면, 이 S200이 1시간에 20과 같다 그랬죠? 그 1시간에 20을 뚫고 올라가면 바이, 1시간에 20을 뚫고 내려가면 매도로 접근한다.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5분 차트로 봤을 때는 이런 스톡캐스틱이 844를 쓰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물론 빠르게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거래를 하지만 잦은 거래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잦은 거래가 성공보다 실패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신다. 그렇지만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승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바이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짧게. 맞지 않습니까? 바이로 접근했을 때 그럼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수익의 기준이, 그죠? 수익의 기준들이 되게 사람들이 이제 짧게 가져가죠. 그걸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승의 여력이 참 하락의 추세대가 계속 아직도 하락은 유효하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바이를 할 것이냐, 쉐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 그죠? 상승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하락은 딱 캔들 2개에서 결정이 나죠. 상승은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지만 하락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으로 바이를 치는 것보다
하락으로 집중적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그만큼 보는 시각들이 하락으로 많이 열려서 매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지만 스캘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하락하든 상관 대세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자기 이익만을 담은 5핍이든 목표가 10핍이든 5핍이든 10핍이든 어쨌거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하루에 딱 한 번 정확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여러분들은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런 기회를 삼으셔도 좋다. 어제 같은 경우 아시아 세션이 이쪽 상승했다 그죠? 맞습니까? 어쨌거나 아시아 세션이 상승했어요. 상승했는데 그럼 런던 세션이 시작되면서 바레인부터 시작해서 런던 세션이 시작되면서 널뛰기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물론 이 시작점을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상승하거나 첫 번째, 둘, 셋, 네 번째는 하락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물론 시작점을 1로 두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를 1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상승한다. 또 두 번째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없네. 그러면 상승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들이 이 배합에 따라서 조합에 따라서 물론 데일리 차트에서는 20이 중요하지만 또 한시간 차트에서도 200이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5분 차트에서도 200을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죠. 200을 접점을 했을 때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상승하는 이 시점에 승부를 건다는 얘기죠. 이 횟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개념을 잡읍시다. 아시아시세 시작되면서 상승했다. 그럼 바렌부터 시작해서 런던으로 프랑크푸르트 런던 넘어가면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추세, 시작, 상승, 조정, 상승. 됐습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것을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이동평균 200에서 위에서 움직일 때 200 이동평균선까지 접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는 것과, 그죠? 또 보조지표들을 짧게 봐서 스토가 과매도권에서 상승하는 시점, 특히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 더 좋고, 그죠? 이것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추세들을 꺾고 보니 이게 복사를 해서 추세대가 만들어졌죠. 추세들을 꺾고 나서 추세를 탈출을 했는데 이것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러면 추세들을 밟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밑에는 어떻게 했어요? 스톡에서 과매도권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 하나와 아시아 세선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런던 넘어가면서 이렇게 폭이 좁아지고 있죠.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폭이 이렇게. G자리에서 중심으로 반등만 하고 있죠. 반등만. 추세될 거 보면 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아 세선의 전 어떤 지지점들이 그대로 지지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답을 바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추세대가 삐딱하게 그려졌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를 돌파할 때,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또 추세대를 아래쪽으로 수평으로 갔을 때 한 번, 두 번. 그럼 여기도 넘어가야죠. 그리고 또 이 추세대를 밟고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 물론 이 시간대는 뭐 거의 런던 세션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경제지표 발표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응을 하시기가 5분봉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단지 아시아 세션에서 어떤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지를 나타내던 가격대들이 뉴욕 세션이 벌어지면서 박스권을 완벽하게 이것처럼 눈에 확실하게 돌파를 해버리는, 깨버리는 난 다음에, 그죠? 다시 상승할 때, 확인할 때, 이때는 지지들이 좌우자기하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때는 이 보조지표들이 큰 의미가 없죠. 왜? 밸류스윙을 계속하면서 하락의 걸 열어주니까. 자, 단적으로 이 지지들이 좌우자기한 이 가격대가 다음에 아시아 세션이 무너지면서 내려갔던 이 가격대만큼 또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예,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은 거래할 기회가 존재했었다. 이게 됐었습니까? 스캘핑으로 5분 차트를 가지고 거래하는 기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아 세션이 상승했다. 프랑크푸르트 투자가 도로록 움직였을 때 상승 조정 구간이다 하락할 수 있어요. 자, 매도로 여기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가고 나왔겠죠. 근데 보조지표들이 과매도권에 빨리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 얘기들이 뭐냐? 200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과매도권에 들어갔다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죠. 특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높낮이 차이가 확연하게 되죠. 그것도 맞지 않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세대를 끊어놓고 추세대를 바른 이 시점에 진입을 하시는 것이 무난하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요 높이만큼 여러분들이 원래 요 가격대만큼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면 좀 위험하겠죠. 그럼 전 고점이 이거죠. 이거 높이만큼 올라가자마자 어때요? 다시 하락한다는 말이죠. 하락하는데 이 폭이 여러분이 생각보다는 보조지표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지는 상황이죠. 물론 이것을 수치를 12로 늘려버리면, 그죠? 12로 늘리면 이 지점이 다이버전스를 확실히 만들어주고, 이 부분들도 확실하게 안 내려가는데 사실 그 60 사이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무시하고 이 추세대를 돌파하는 바른 이 시점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조지표에 의지하지 않고, 보조지표 중에서 스토캐스틱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감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높이만큼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가 다시 하락하면서 더 하락폭이 추세대만큼 안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바른 모습이 이건 바른 거야. 그럼 이게 진입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마음이 부족하면 상승 돌파해버렸네. 이 돌파했는 이 지점도 결국은 확인 사슬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확인 사슬을 하게 될 때 물론 전체적으로 데일리를 보든지 한 시간을 봤을 때는 하락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10분 내지 15분 만에 하락이 팍팍 되어져 버리는, 적어도 20분 내지 30분 이상 움직였던 그 가격대를 10분 만에 하락해 버리는 그런 행태가 일어나죠. 그럼 이것은 뭐냐? 하락의 이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늘려가 있다. 근데 나는 매수해가지고 돈 좀 벌 거야. 아니면 수익을 가져갈 거야. 그러면 참고적으로 200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시점에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추세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세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밟을 때, 그죠? 전 높이를 밟을 때 승부를 거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하시는 거죠. 5분 차트를 가지고 하실 때, 그죠? 자, 여러분들 5분 차트에서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당겨서 그런데요. 이것을
제가 15분 차트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15분 차트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 이런 된장 빨리빨리 반응이 안 되네 그죠? 아유 이 15분 차트로 반응을 안 해주네. 그럼 1시간 차트로 볼까? 아니 반응이 안 되지 않나? 그러면 데일리 차트로 보시면 설명은 하는 건 똑같아요. 1시간 차트든 5분 차트든 15분 차트든 데일리 차트든 여러분들께 설명의 팁이 뭐냐면 전 고점과 오늘은 만들어진 고점이 똑같거나 그죠? 이렇게 전날의 지지들이 저항으로 작용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5분 차트에도 더블탑을 만들 수도 있고 더블 바텀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15분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오르락내리락 걷는 이 캔들 하나도 하루에 움직였지만 5분 차트나 10분 차트나 15분 차트나 1시간 차트를 보면 오르락내리락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렉탈 이론도 등장하고요. 포렉탈 이론도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론을 외우라 하는 건 아니고 참고를 하실 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항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깨지고 나면 지지로 작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더라. 그때 진입을 하고 그때 승부를 거시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락을 확실하고 난 다음에 이 지지를 받던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을 할 때 승부를 거시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상승을 쭉 하다가 이 저항들이 지지로 작용하는 이때 승부를 거시라는 거죠. 그 차트의 캔들이 5분이든 1시간이든 데일리든 이해되시겠습니까? 깊이 본인의 것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모시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